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6강 2장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저희가 배웠어요. 오늘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1인칭인 내가 말을 합니다. 서술자라고 하죠. 주인공은 그런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1인칭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니다. 아니다. 작품 속에서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물론 일부 나도 거기에 개입이 될 수는 있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인물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줍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서술자이면서 내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오늘 배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소설 속의 서술자지만 주인공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인물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나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 인물의 내면까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이고 규칙입니다. 이걸 지켜줘야만 지켜졌을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소설의 초보자들이 자주 만드는 그 사건,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아니고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아니고 아주 묘한 상태에서 막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모든 경기는 룰이 있듯이 소설 쓰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인물의 내면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물이 손을 지나치게 막 늘 손을 씻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자주 나온다. 그러면 그는 다소 예민하거나 깔끔한 성격이겠구나. 독자는 짐작할 수 있죠. 그렇게만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본래부터 깔끔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손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또는 그 인물이 매일 퇴근길에 세탁소에 들러 자기의 옷을 찾아가는 장면이 소설에 등장한다면 아마도 그 인물은 독신이거나 혼자 살고 있겠구나 라고 독자는 추측할 수 있겠죠. 작가는 그 정도로 간접적으로 그 인물들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을 그럼 한번 볼까요?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 또는 사건 또는 상황 따위를 묘사를 해줄 수 있죠. 묘사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다 아는다는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그 인물의 마음을 오픈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말이나 행동, 사건, 상황 따위를 보면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대략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생각이나 느낌이 외부로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아요. 짐작만 한다 그랬어요. 주인공 심리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에게는 그만큼 의문이나 궁금증이나 긴장감과 어떤 반전이나 놀라움, 뜻밖의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외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외적인 이야기. 왜냐?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 소설로는 주요섭 작가의 단편소설,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그 다음에 영국의 추리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도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소설 시작을 어떻게 하죠? 거기서는 오키가 1인칭으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주인공은 오키는 아닙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주인공이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인공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재미없나요? 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오키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와 나 단 2식구뿐이랍니다. 참, 큰일 날 뻔했군.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끼니 때 외에는 붙어있지 않으니까 깜짝 잊기도 예사지요. 뭘.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3살 과부랍니다. 이렇게 진행되죠. 너무 기니까 중간중간 잘랐어요. 또 그다음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는 바스커빌 가문의 사냥개를 보게 되면 1인칭 관찰자 나가 소설 속 인물인 셜록 홈즈를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탐정 일을 합니다. 서술자, 관찰자인 나가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셜록 홈즈는 밤을 샌 날이 아니라면 보통 늦지막히 일어나 아침 식탁에 앉아있곤 했다. 셜록 홈즈를 바라보고 그 인물에 대해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그가 밤을 새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나는 벽난로 앞의 깔개 위에 서서 전날 밤 찾아왔던 손님이 두고 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나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나오죠. 그러나 이 1인칭 관찰자가 다루는 스토리에서 거의 70-80% 이상은 다 누구의 이야기다. 그가 관찰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인칭 관찰자 나는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좀 아까? 어디에 있다고 나오죠? 나는 벽난로 앞의 깔개 위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나, 즉 왓슨 박사죠. 여기서 서술자, 관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왓슨 박사예요. 셜록 홈즈랑 같이 다니는 왓슨 박사가 소설 속에서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작품 속에서 감정을 나타낼 수 없다. 맞나요? 1인칭 관찰자 시점, 즉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박오키라는 아이,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는 왓슨 박사가 관찰자죠. 그럼 왓슨 박사의 감정은 안 나오나요? 나오면 안 되나요? 그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어떤 규칙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이 표현되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은 관찰자라 하더라도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타인의 감정은 다룰 수가 없죠. 내면을. 그러나 본인의 감정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낱낱이 감정이 보여지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도 오키가 때로는 엄마가 답답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키의 감정이거든요. 본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엄마가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밀당하고 썸을 타죠.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참 두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괜찮은 것 같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서로 멀리하는 것 같고 왠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랑손님이나 어머니가 마주하면 막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죠. 네. 그걸 오키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이분들, 이 어른들 참 묘한 상태네. 이해가 안 가요. 그 오키가 그러죠, 가끔. 소설 속에서.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러잖아요. 그게 오키의 감정 상태를 본인이 이야기를 하죠. 왓슨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주인공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본인 감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오키가 엄마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거나 사랑손님의 엄마를 연모하는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죠. 왓슨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셜록 홈즈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짐작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공식이 짜여져 가는 겁니다. 그 오키가 엄마와 사랑 손님 둘의 밀당을 보면서 다양한 감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1인칭 관찰자와 시점과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서술자 나가 소설 중심 사건이나 갈등에 깊이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주변에서만 머물러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 서술자인 나는 주인공인 동시에 서술자죠. 주인공인 나가 소설 속의 사건이나 중심 갈등에 깊이 얽혀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무지 참았지만 헛수고였다. 일은 그날 벌어졌다. 이렇게 가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언어의 패턴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 쓰듯 내 이야기와 입장을 자세히 들려주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자세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해도 나 주인공 나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겠죠.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그 상대들의 입장은 절대로 단정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그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다 꿰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꿰뚫고 있듯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시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 서술자 나는 그 소설의 중심 사건이나 갈등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연관이 일부 지어진다 해도 중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주인공 옆에 동료, 지인, 선후배, 가족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개입이 깊이 되진 않아요.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사건이나 갈등 아주 저 밖에 있지도 않죠. 사건 속에 있어요. 그 소설 스토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중심에 들어가진 않죠. 어느 정도 일정 선상의 스토리 속에 있을 때 적당히 밖에 조금 나와서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할 대상 근처에서 항상 배회하고 빙빙 도는 인물이 관찰자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나오는 서술자 나는 대개가 어떤 인물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주인공 가족 중에 하나이거나 왜냐? 그렇게 좀 적당히 밀접한 상태에서 그를 관찰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주인공은 제주도에 있고 관찰자는 인천에 있다. 그러면 물리적 거리 때문에 근거리에서 그 사람을 계속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없죠. 정황상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어색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가 주인공 가족 중 하나이거나 1인칭 관찰자는 그래요. 아니면 주인공의 비서, 주인공의 운전기사 또는 주인공의 옆에 있는 같은 파트의 동료라든가 또는 지인이라든가 또는 같은 직장의 부하나 상사 사이라든가 또는 가장 가까운 둘도 없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그 주인공이 사는 그 동네의 편의점 사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의 주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마치 어떤 생활하면서 늘 부딪히고 마주할 수 있는 그 근거리에 관찰자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죠. 거의. 그러면서 이 관찰자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밀접하고 가까이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매우 잘 아는 위치에 관찰자를 세워놓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야기가 순조롭게 갑니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근거리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을 세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를 관찰할 수 있고 개연성을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할 것은 1인칭 주인공이든 1인칭 관찰자든 감정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 서술자기 때문에 둘 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보면요. 갈등과 사건의 중심축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죠. 서술자 나는 어린 오키고 오키가 두 인물을 관찰하면서 들려주지만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들의 갈등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감정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아이, 나는 참 속상해요. 엄마는 왜 저러우?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오키의 심리나 감정에 대한 서술이 잘 드러나죠. 감정이 드러난다고 주인공은 그러나 아닙니다. 때문에 등장인물의 감정 표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주인공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근데 가끔은 그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짚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소설 문장을 보고 이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알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는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술자 나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랬고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연관된 이야기가 70,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서술자인 나가 내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그는 뭐 셜록 홈즈는 또는 어머니는 또는 사랑손님은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관찰자 시점이라는 거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바로 보이죠.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 관찰자 시점인가. 네,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쓸 때 그 시점을 소설 시작하기 전에 정말 아주 정확히 정해놓고 그 라인만 타고 가셔야지 소설을 쓰다가 소설에 스스로가 몰입이 돼서 뒤죽박죽 관찰자 시점이었다가 주인공 시점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점은 굉장히 중심을 바로 딱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만나요. 안녕.